자, 먼저 평택을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른 분입니다. 김재현. 진보 이 후보로 부르려다가 진보당 대표님 박수로 마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아, 알죠. 청와대도 가시고 대표로서 그랬는데 대통령.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한창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에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우리 전 후보님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쉽고 죄송한 선거 결과를 국민들께 마주하시게 해서 마음이 좀 평택을 생각하면 많이 무겁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교훈을 잘 찾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겁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창민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캠페인 기간에? 저는 이번 선거를 이제 사회민주당이 많은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거를 치르긴 했는데 더 중요한 지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장에서 이어온 연대,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킨 모든 개혁 진보 세력이 이번 선거나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란이 종식을 시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대를 외쳤는데 네. 이제 사회민주당의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실제로 연대 세력으로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너무 담겨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유. 화도 나고 분노하면서 네.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들을 혐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이게 너무나 하나만한 질문이야. 근데 네. 너무 폭력적으로 혐오해. 누가요? 나쁜 사람들. 넌 댓글 안 보니? 댓글을. 아니,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거든. 근데 마치 또 대선에는 소수 정당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또 막 폭력적으로 막 공격을 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니, 정당은 선거에 나가야지. 그게 희생하는 게 어떻게 기본값이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씨. 뭐 저보다 더 살아있는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선거를 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이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치렀는데 사실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여러 차례 좀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서너 차례 정도 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간단히 좀 짚어보자면 사실 2017년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이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이런 표현 좀 상스럽습니다만 죽 써서 누구 줬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개혁 과제를 광장에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열망하는 개혁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해서 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의 개혁을 잘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2024년 총선 치르고 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퇴진 내지는 탄핵 운동을 벌이면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의 이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태울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포함해서 옆에 계신 한창민 대표님이나 이 당시 야 5당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미 2024년 11월에 광장 집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빠르게 당시 야 5당이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이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사실상 탄핵도 주도하지만 정권 교체도 함께 하자라는 것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말했던 죽 써서 땡땡땡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시민사회나 저희 야당들에게 같이 말씀도 하시면서 네. 함께 연대와 연합을 하자라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도 뭐 후보를 대선 후보로 사퇴를 하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뭐 사회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으시면서 5개 정당이 함께 파란색 옷을 입고 맞아. 선거를 뛰는 맞아. 전무후무한 연대 연합이 형성이 네. 되었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께 이 당시에 조국 대표가 취임을 하시고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네. 정청래 대표께서 처음으로 이제 따로 또 가치다. 광장에선 동지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각자 경쟁하는 사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개혁 요구들에 대해서 그 앞전 대선 직전에 야 5당이 서명을 한 그 합의안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랬어요? 태도를 보이셨어요. 뭐야? 정청래 대표 그래서- 뭐야? 진짜 일단 기억해놔. 네, 그래서 저희 와. 야사당 대표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오, 예. 맞아.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12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야사당이 일단 똘똘 뭉쳐서 정치개혁 요구는 사인까지 했었던 거니까 이건 반드시 이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관철을 시키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정책 공조 나아가서 그게 확대가 되면 지방선거 공조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분위기를 정치개혁 뭐 하나만 예를 들좀 어떻게 합의안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3, 4인 선거구가 되어야 할 그 기초의회 선거구가 2인짜리로 쪼개기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쪼개면 그러면 거대 국민의힘하고 양당- 민주당만 네, 갈라먹는구나.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이 더 많은 구의회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얻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진짜 되면 욕심 많아. 소수 정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없어지는구나. 그런 게 계속되면 양당이 갈라먹는. 무투표 당선자가 이번에도 513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마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뭐 4, 5인 선거구도 민주당이 뭐 후보를 2명, 3명 내는 것은 뭐 기본이기 때문에 3명 이상 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참 중요한 얘기다. 함께 공조하자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20년 동안 해왔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실행이 안 되면서 야사당이 뭐 여러 가지 뭐 집회도 열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왔던 게 1월 말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합당이 불발되면서 네. 경색 국면이 펼쳐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더 얼어붙은 완전히 거죠.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진보당은 어떻게든 선거 연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3월 초부터 정당들이 계속 물밑으로 제안을 하고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했는데 또 한 번 얼어붙은 계기가 4월 중순에 조국 대표님께서 평택으로 오시고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공천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남 후보가 또 오시면서 또 얼어붙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막 엄청난 공방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그때 했는데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있더라도 무조건 문을 열어내겠다. 우리는 무조건 당 대 당 선거 연대를 만들겠다. 지역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어떻게든 연대를 해달라고. 근데 중앙당이 정리하지 않으면 후보들이 이미 막 뛰고 몇 달 뛰었는데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만든 게 5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민주당과 저희 진보당이 울산하고 부산에 한해서만 선거연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수개월 동안 노력해서 처음으로 한 건데 겨우겨우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직후에 또 김상욱 후보 그 상황 터지면서 또 파토가 날 상황에서 이번에 또 김종훈 후보가 다시 한번 결단. 그래서 한 4번 정도 위기 상황을 계속 열고 위기가 아니고 계속 당한 거죠. 뭘 위기예요. 계속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고맙고 미안하고 연대하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대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 네.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을 공론화 시동 걸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말씀은 이미 뭐 지금까지 역대 대표들이 정말 많이 하셨다. 특히 정청래 대표님께서 연대에 대한 얘기는 뭐 중간중간 하셨지만 네.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구체적 조치를 통해서 신뢰 회복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니, 너무 그렇게 기문 네. 빼지 마시고 이거 살려가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살리기 위해서 살려가야 오늘, 돼. 여기 예. 나온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살려가야 평택이라든지 이런 많은 평가가 있을 텐데 네. 연대와 연합의 중요성 지금 이 구도 선거 지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 뭐 민주당에서는 뭔가
뭔가를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지금 마지막에 그래서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 했으면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선거 시기에 후보 단일화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DJP 연합부터 시작해서. 근데 늘 있는 평시의 후보 단일화는 선거 공학적인 방법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1+1이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함께 살 수 없는 세력에 맞아요. 맞서서 그야말로 1+1이 50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감동이 있는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이 대의에 기반해서 일찌감치 통 크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예컨대 이제 작년 5월 달에 대선을 함께 치를 때 저는 이제 후보 사퇴를 하고 파란 옷을 입고 전국의 후보들에게 모두 다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라라고 다 방침을 내렸는데 막 울면서 선거운동을 25cm짜리 그거 피켓 그 선관위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요거 들고 나와서 서 있으면 당시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별로 좋게 안 보셨어요. 왜요?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 당선되는데 뭐 이제 뭐 하나 숟가락 얹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셨다고요. 그런데 0.73% 차이로 졌어.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진보당과 이제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 곳이 다 이기지 않았어요. 진 곳이 더 많아요. 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마음에 앙금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김종원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대인배이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대단하다. 김상훈 후보 선거운동을 뛰어서 3% 차이라도 이기게 된 건데 대단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본인이 사퇴하면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1+1이 2가 안 돼요.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뛰는 이 화학적 작용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선거 기조를 이 방향으로 확 방향을 물기를 틀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다 진짜. 진짜 맞는- 야, 네.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네. 나도 사실 뭐 부끄러운 놈이고 예,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창민 대표님, 네. 최우 앵커님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예 맞아요. 네. 제가 맞는 말씀이야 진짜. 사실은 선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치개혁 논의와 그 이후에 선거연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네. 방송에서도 다루질 않아요. 다루질 않아. 그러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지 이번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그 양날개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논의들을 좀 촉발시켜 달라. 정치개혁 논의가 계속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연대연합이 필요한지를 이재명 대통령 출범 시기 조금 전에 김재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수많은 노력의 결과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님은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각 정당이 당의 이익에 충실하려고 하면서 그 대의를 잃어버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란 청산 과정이 그냥 말로만 국민들한테 내란 청산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가를 우리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던 정치 세력들이 책임 있게 지방 정치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했고 저기에서 그런 관련된 논의들이 각 당의 이해관계 차원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좀 넘어서고 싶었는데 어디에서도 이러한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고요. 그게 이런 결과까지 나와서 양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 패배한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불쇼나 진보 매체에서도 반성해야 각 돼. 당의 주요 의원들이 각 당의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후보 이야기로 파편화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에 가야 될 길, 맞아. 정말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어떤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다. 예.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했던 방식들을 우리 진보 매체들도 경마식 보도에 어떤 하나하나 사안의 예민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해서 속 시원하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이야기가 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성찰을 하자. 맞아.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민심은 우리 개혁 진보 진영에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서두에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서로 아는 사이끼리 너무 뭐라고 하시네. 아, 제가 안타까워서. 야 민주당 비판하라고 했더니 최욱이는 그냥 해버리시네. 야 민주당 왜 내가 맞게 놔도 같이 함께. 아니, 얼마나 건강해요. 아, 정말 오르신 말씀인데 네, 맞아요. 제가 어제부터 이제 아. 선거 결과를 쭉 분석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만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에서는 사실 연대의 필요성을 조금 못 느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재보궐선거가 됐든 광역단체장 선거가 됐든 진 곳도 1.5, 1.7로 진 곳이 많고요. 이긴 곳도 1.7%로 5%로 이긴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한남갑의 이광재 후보도 이광재 엄청나게 천표 차. 큰 인물이고 천표. 이 내란 윤석열의 가방 들었던 이용을 상대로 1.5밖에 못 이겼는데 사실상 이게 개혁신당이라는 나름의 보수 정당이 나와서 1,800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1,300표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선거 지형 자체가 모든 이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연대를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총선에서도 맞아. 우리 정말 힘든 지형에 있다라는 걸 저는 네. 느꼈어요. 저는 진짜 1 더하기 1, 2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아름답게 가고 으쌰으쌰 이 연대 뭔가 거기서 확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선에서 안 하고 진짜. 총선에서 안 하는데 갑자기 대선에서 하자고 하면은 이 리듬감이 없는 거기 없죠. 때문에 감동도 이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민주당의 대표들이 절실하게 느껴야 제가 될 그 것 부분에 같습니다. 대해서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결선 투표제하고 연대연합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은 완전한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에 저는 좀 김재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정치개혁 논의 안에서 제도화하자고 다 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천만공성을 한 달 이상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과정의 사이에서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테이블을 가져갔어요.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네네. 결국은 우리가 내란 청산을 얘기하고 수구 세력이나 내란 세력을 구석으로 몰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시키는 선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어떻게 선거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키워줍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논의 테이블을 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그다음에 주식시장 등등 금융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혁 법안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막을 때마다 저희가 함께 해가지고 다 그 걸림돌을 넘어섰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치개혁 논의할 때는 국민의힘을 탓을 하면서 논의회장을 안 여는 겁니다. 소탐 대실이죠. 너무 이건 정말 소탐대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든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전화해. 이거는 아니다. 진짜. 저희가 왜 결선투표제나 3호인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하고 의원 정수도 합리적으로 만들자 이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얘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도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우리가 법안으로 이번에 통과시켜가지고 연대와 연합을 제도화하면은 이 다린화 논란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힘들어하지 않고 다 망가졌어. 그 안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정책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선 투표제에서 그것을 다 보듬어하는 민주당의 후보든 다른 진보 진영의 후보든 인물과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선거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고 그것 자체가 내란 청산의 완성이다. 우리가 내란 청산에 있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만 정치권에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세력들이 원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비전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진정한 내란 청산이에요. 네. 민생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과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내란 청산이죠.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동훈 나쁜 놈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말씀이 이렇게 빨랐어요? 말씀이 엄청 빠르시네. 흥분하셔서. 이 진짜 맞는 이야기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야. 제가 왜 아.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이번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대표를 얘기하는 정당인데 그때 얘기했을 때 이게 벌써 20여 년 전부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양당의 정치 제도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온건 다당제로 그 대신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포용적으로 품을 넓혀가지고 그런 사회 지형을 만들지 않으면은 극단적인 대립 안에서 분노와 증오만 켜지고 맞아.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가 계속 반복됐다고 해서 대연정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는 오해가 있었지만 대연정 얘기까지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고 맞아요. 이걸 제도화를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지방자치를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얘기하는 민주당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소탐대신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요. 네. 이번이 저희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연대와 연합의 제도화를 얘기했던 네. 겁니다. 그두 분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절망의 경험이 많아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이슈를 새로운 걸 던져서 끌고 갈 역량이 안 돼요. 근데 마침 이번에는 연대 이슈가 올라왔어요. 네네.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두 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스며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거의 그 절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희망으로 가죠, 희망으로. 저는 사실 네. 이 방송을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원망보다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사실은 당내의 어떤 역학구도나 당내의 자기 정치를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삶을 정말 대표하는 민주진영의 맏형이 된다고 하면은 그간의 이러한 논의와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개혁 의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이 좋은 정당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 수권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소수 정당이 단순한 이해관계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품 넓게 진보 진영과 중도층을 품어 안으면서 맞아.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내에서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게 민주당. 민주당을 성공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네. 나는 항상 그게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오른쪽 인사들은 민주당이 또 되게 우대해. 막 스펙트럼을 넓힌다 하면은 꼭 오른쪽 사람들만 우대한다. 근데 왼쪽은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려. 오히려 가치관이나 지향점은 왼쪽과 그나마 조금 더 결이 맞잖아. 근데 이상하더라. 그게 어떤 너네들. 말이냐면 어. 밖에 나가서 내가 최준봉 교수님한테는 교수님 하면 잘 모시면서 음. 막상 집에 가서 엄마한테는 버릇없이 구는 저는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리를 주더라도 오른쪽 인사들한테는 스펙트럼을 넓힌다면서 아니요, 줘. 왼쪽에서는 안 줘. 그러니까 막 그렇지 그게 않나요? 저는 그것은 네. 우리나라의 정치 평론가들과 언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큰 대중 정당이고 실제로 얘기하면 민주당 왼편에 진보 정당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고 보수를 국힘으로 해가지고 양분화 시켜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선거에서 마지막 사표 심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민주당을 찢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왔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민주당은 에 대한 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바로 서고 민주당의 왼편에 합리적인 진보 정당들이 커나가게 제도화하고 민주당 오른편에 지금의 이 윤호개인 세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이런 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극단의 세력들이 구석에 몰려 있고 네. 민주주의가 대화와 협력과 경쟁의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민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 지도자가 하지 않으면은 당장 하나하나 현안에 대한 정쟁 싸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치적 리더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대표님 말씀 많으신 분이었네. 굉장히 과묵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쌓여 있던 문제야. 이번 선거 서울시장 속상하니까. 선거부터 너무 속상했어요. 맞아요.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밑바닥에 흐르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됐어. 모르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독식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맞아요. 큰 정당들에 있다 보니까 이러면 국민들 회초리 듭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 개혁동력 잃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거기에
그 수구 세력, 내란 세력 아래 지방 행정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삶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더 큰 결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재현 대표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많이 늦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미 많이 아니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에요. 네. 이미 많이 늦었어요. 네.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또 중요한 해주시는 얘기인데 거라. 자, 두 분께 제가 네. 오늘 하루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오랜만에 영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담론화되면 저는 지금 좋겠는데. 너무 좋아요. 네. 예, 너무 좋고. 네. 네. 우리 대표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연대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불씨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몇 달 동안 연대를 하자고 얘기할 때마다 이걸 자꾸 야합으로 이렇게 치환돼서 얘기가 될 때 너무 속상했어요. 이 시사 평론가 분들께서 뭐 울산과 평택을 주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야합의 포장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연대를 전국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지금 까보니까 서울부터 경남까지 어디 하나 쉬었던 곳이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연대를 당들이 책임 있게 당 대표들이 정말 나서서 하자라는 호소인데 그렇지.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또 뭐 후보자이기 주고받고 때문에 거래한다 뭐 언제 맡겨놨냐 하면서 그게 이제 선거 공학적인 것이고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다가 폭력적이야. 나중에 연대가 성사가 돼도 시민들께서 그걸 그다지 아름답게 안 보지.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송에서 연대연합의 가치를 다시 짚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거 진짜 이 민주당 그 스피커 분들이 막 진짜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당당하게 무슨 뭐 맡겨놨냐 막 이렇게 해. 그러면은 대선 때는 그럼 뭐 이분들한테 포기를 언제나 뭐 맡겨놨어? 죄송합니다. 왜 계속 저분한테 예, 민주당정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에요. 예, 이번에 또 뭐 이렇게 때려주시면 네, 지도부에 계시는 커져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진보당이 어쨌든 대의에 복무하고자 했다는 것을 김종훈 후보의 사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 진정성이 이제 알아주셨는데 어제 김종훈 후보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선거 보존을 못 받았잖아요. 중간 사퇴를 해서 네. 빚이 아주 많아서 지난번에 그 춘천에 네, 그분 예, 말 잘했다. 본인 대표님 계좌를 그 해당 행위를 하고 갔어요. 본인 계좌는 그날 밤에 다 마감이 돼버렸는데 중앙당으로는 거의 안 들어와서 제가 다시 들고 와, 이 왔어요. 네. 숫자를 조작을 해갖고 왔었어 그 사람이. 현수막.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 김종훈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때 그 김병혁 네, 맞습니다. 춘천시 의원 안타깝게 당선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 되겠어. 그거. 큰 웃음을 줬죠 대신에. 맞아요. 아니 이거는 중앙당 계좌번호는 틀리게 갖고 온 거야. 맞아. 옛날에 있었어. 우리 진보당의 힘을 좀 실어주세요. 사람들이 한 6만 명이 이거 계좌 안 맞다고. 맞아.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제 거라. 그거는 맞았어. 일부러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광주은행 내가 기억해. 맞습니다. 진보당이 어쨌든 정말로 우리 사회 좋은 역할하고 뭐 사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보당이나 사회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이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요. 없으면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옆에서 자극이 돼주는 거잖아요. 자극이 돼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 그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와 오늘 너무 혹시 그 선거 기간에 진보당 뭐 서로 자리 주고받고 뭐 내가 맡겼냐? 언제 그런 얘기 그거 하지 하겠어요? 않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미쳤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자꾸 거짓말 할래? 안 하셨다 이거죠.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사회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건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극이 돼야 돼요. 네. 더 개혁적으로 가야 되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당은 결국은 진보 개혁 세력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건전한 진보 개혁 세력들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민주진영을 이끌고 가는 그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좋은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할 때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 이거 다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작은 정당들이 그것을 지금 수권 정당으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럼 민주당만으로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다음에 대표가 되는 분들도 민주당 주의자가 되면은 안 된다. 민주주의자가 돼야 된다. 아, 이 말씀을 꼭 민주주의자.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은 이전에 이해찬 대표님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잖아요. 네. 전략가로서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역사적인 민주당의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의 20년 집권은 한 정당 민주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대와 연합과 신뢰를 구축해서 맞아. 민주당이 중심이 되되 좋은 세력들과 연대하고 국민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게 가능하고 국민들이 계속 신뢰하면서 그걸 더 맡기는 거지. 맞아. 우리나라는 회고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길어야 10년이고요. 짧으면 5년 만에 아니면 중간중간 선거 만에 확확 바꿉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선진 민주주의를 배우면 북유럽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그런 연대와 연합을 제도화한 거예요. 어제 이광재 지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정책 연합을 통해가지고 100페이지 이상의 사회 비전을 가지고 연대를 맞아. 하고 그 연합 정부를 당연시합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책은 어느 정당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임지고 같이 가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정치 이제 넘어서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혁신하고 개혁했던 민주당의 원칙, 선거 재보궐선거가 나오는 지역에서 민주당의 원인, 민주당의 잘못으로 했던 것은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 이 원칙을 누가 바꿨습니까? 이낙연 대표 시절에 바꿔가지고 작은 욕심을 부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소한 이낙연 진짜. 평택과 안산과 군산 등등 이 세 지역구는 오히려 연대 세력이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반성과 성찰 거기에다가 책임을까지 다하는 선거를 했어야지 지금의 이 갈등 구조도 알겠습니다. 없을 수 있었다. 왜 이제 출연시켜 주신 네. 거예요? 아, 막 아니, 쏟아내시네. 저는 처음부터 나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연대 차원에서 얘기를 네. 하고 싶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어느 선거든 정당이 다 후보를 내야지.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요. 책임 정당에서는 이 재보궐선거를 만들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해찬 대표나 네. 혁신을 위해서 민주당이 나왔던 그 결과 안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연대와 신뢰를 깨면서 사실은 평택의 그 안타까운 상황, 그 다음에 서울의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들, 그 경남의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 뭐 하루 아침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당분간은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비춰드릴까요? 네. 네. 동엽이네요. 아, 동엽. 301. 네. 이걸로 비춰주세요. 예, 이거 네. 0221382711. 감동의 정치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다른 걸 떠나서 현수막은 진짜 현수막. 속 시원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모셨거든 그 그러니까. 사람을. 근데 네. 그 자기 수작을 것만 부리고 왔어. 이게 말이 10번만.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그분을 모셨던 그건 거야. 중앙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유쾌하고 감동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거대 정당 민주당에게 좀 서운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또 삐뚤어지면은 또 이 완전히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소수 정당이니까 그거는 쉽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게끔 그거 잘 선택해 주시기 이 바라겠습니다. 지점은 우리가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삐뚤어지면 누군가를 소멸돼.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아갈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네. 삐뚤어지면 소멸된다고. 네. 맞잖아.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삐뚤어질만 하지만 삐뚤어지면 또 소멸됩니다. 겁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상할 선거 수 있지만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예. 공적인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삐뚤어지면 그런 소멸돼요. 부분에서는 변화와 협력이 필요하려고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네.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알겠어요. 민주당 그만하세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가셔야 된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안진거리야 안진거리야. 아니 그만하세요 했잖아. 아니 혹시라도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 기회를 불러주시면은 더 많은 얘기 하는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네. 좀 더 폭넓게 알았다고요. 다른 정당들을 품 안아주시면 예, 좋겠다. 이 말씀을 알았다고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